네, 안녕하세요, 덩컨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방정식 단원의 만점 도전을 위한 실전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복소수를 제곱하였더니 마이너스 9가 되었을 때 정수 xy에 대하여 x 빼기 y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주어진 복소수를 실수부와 허수부를 한번 나눠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ex가 앞으로 오고요. 다음으로 y가 있고, 나머지는 허수부는 x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이렇게 허수부가 나오네요. 자, 이것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얘기는, 제곱하기 전에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곱하기 전에는 이게 바로 3i거나 또는 마이너스 3i여야지 이 복소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럼 경우를 나눠서 첫 번째 3i인 경우에 x 더하기 y는 실수분은 0이고 x 빼기 y 허수분은 3입니다. 자, 이렇게 경우를 나눠보죠. 마찬가지로 실수분은 0이고 허수분은 마이너스 3. 두 경우에 따라서 각각 한번 연립을 해서 계산해 보면, 자, 첫 번째 y 대신에 마이너스 2x를 대입하고 3을 넘기면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x에 4x니까 여기는 5x 빼기 5는 0. 그래서 이 경우는 x는 1이고 y는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해보면 마찬가지로 이 y를 y 대신에 마이너스 2x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3을 넘기면은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쪽에는 4x, 5x 더하기 1은 0이고 x는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y도 얼마 나올 텐데, 지금 xy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자, 이 경우는 버리고 이 경우만 채택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x 빼기 y는 3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문제. 알파 베타가 복소수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알파 바는 알파의 켤레 복소수이다. 자, 보기 1번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우선 기억,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이면 알파와 베타는 모두 0이다. 자, 우선 이런 경우가 발레를 한번 들어보겠네요. 기억에 알파는 1이고 베타는 만약에 i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 빼기 1이 돼서 0이 됩니다. 자, 이러면 알파도 0이 아니고 베타도 0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알파 베타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알파는 0 또는 베타는 0이다. 둘 중에 하나는 0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죠. 만약 알파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양변에 0이 아닌 알파로 나눠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베타는 알파분의 0이 되고 이거는 0입니다. 자, 만약에 알파가 아니라고 하면 베타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또 그럼 만약에 베타가 0이 아니라고 해보죠. 자, 마찬가지로 0이 아닌 베타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알파는 베타분의 0이 되어서 알파는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안 되면 나머지는 꼭 0이 되어야 한단 말은 알파는 0 또는 베타는 0이다.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디귿. 자, 알파 바가 베타이고 알파 베타는 0이면 결론이 알파는 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알파 바가 베타라는 것은 우선 알고 있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0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바로 니은에서 자, 알파가 0이거나 또는 베타가 0이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알파 베타는 0이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니까 만약에 알파가 0이다 라고 이 경우는 알파가 0이네요. 알파가 0이다? 결론이 나버렸고요. 그러면 알파가 0이 아니고 베타가 0인 경우에 한번 보죠. 베타가 0인 경우면 베타의 켤레복소수는 허수부가 실수부, 허수부 다 0인 0에 대한 켤레복소수는 0이죠. 근데 바로 알파의 켤레가 베타라고 했으니 베타의 켤레는 알파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알파가 0이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6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유리수인 근만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자,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죠.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빼기 4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보고요. 요만큼만 묶어서 x 빼기 2의 제곱은 나머지는 우변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2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a 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a 제곱인데 이 근이 유리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근이 유리수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리수가 되게 하는 A를 한번 찾아보죠. 정수 A. A니까 만약에 첫 번째 A가 0이라고 한다면 근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해서 2 플러스 마이너스 2 모두 유리수 근입니다. 자, 그럼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볼까요? 이 방정식의 근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무리수네요. 자, 이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근을 찾아보면 바로 2네요. 중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리수, 중근 유리수를 갖게 되고요. 네 번째,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근은 2 플러스 마이너스 3이면 제곱이니까 9 4 빼기 9가 되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 허근이 나옵니다. 복소수근이 나오죠. 자, 유리수 근이 아닙니다. 자, 이제 더 A가 커봤자 다 복소수근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유리수 근만을 갖게 하는 정수는 A는 0, A는 1,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3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주어진 요식의 값이 바로 7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따라서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8이고 두 근의 곱은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으로 알파분의 8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가 7이네요. 이것을 통분을 해보면 알파 베타분의 8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이 되고 알파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므로 알파 제곱 빼기 8알파 더하기 A는 0을 만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알파 제곱은 8알파 빼기 A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래 식에서 알파 제곱 대신에 8알파 빼기 A를 대입해보면 분모는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요. 빼기 A입니다. 자, 알파 베타가 위에서 A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8이네. 88, 64 빼기 A고 이 값이 바로 7입니다. 따라서 64 빼기 A는 7A가 되고요. 이것은 64는 8A. 결국 A는 8, 64. A는 8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풀어보겠습니다. f of x가 2차 함수이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 식이 만족합니다. 만족할 때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보라고 했네요. 자, 최대 최소값을 구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2차 함수 f가 어떤 형태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자, 우선 2차 함수니까 fx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일반형으로 한번 나와보죠. 라고 하자. 그러면 이 주어진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fx,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만족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일단 x는 0을 한번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f0는 f1이고 x에 0 넣었으니까 0이 되고요. 또 x에다 1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f1 더하기 f0은 1이니까 3이 되네요. 자, 그리고 1과 0의 중간 정도를 넣으면 여기 함수값과 여기 함수값이 같아집니다. 2분의 1을 넣으면 f의 2분의 1과 여기도 2분의 1이 되면 x에 2분의 1 넣었으니까 4분의 3이 됩니다. 자, 우선 f가 a, b, c 개수 3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3개의 조건이 있죠. 그러면 a, b, c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세 번째 2분의 1이 3개인데요. 3개가 4분의 3이므로 즉 2분의 1을 넣은 함수 값은 4분의 1이고 하나 구했고요. 이 두 개를 연립을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식 f0 대신에 요걸 한번 넣어보면 3 빼기 2f1이 되고요. 요 식을 밑에 식을 대입했습니다. 더하기 f1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f1이 마이너스 4개고 여기가 하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 f1 더하기 6이네요. 6은 0이고 따라서 f1은 2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나왔죠. f가 1이니까 여기 첫 번째 식에 넣으면 2f0 더하기 f1이 2네요. 0이므로 따라서 f0은 마이너스 1입니다. 3개씩이 나왔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넣어보겠습니다. f0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c가 마이너스 1이고 또 f1이 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c가 마이너스 1이고 그게 바로 2라고 했네요. 또 f2분의 1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2분의 1은 4분의 a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c인데 c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식을 1을 우선 넘기고 4분의 5가 되고요. 양변에 4를 곱하면 5가 되겠습니다. 이거랑 여기 주어진 식 a 더하기 b는 3이 되겠네요. 자, 빼면 b는 2가 되고 a는 1입니다. 따라서 a, b, c 다 구했네요. c, b, a.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함수는 x제곱 2x 빼기 1이 되고 자, 마이너스 4에서 1 사이에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죠. x 더하기 1의 제곱이고 빼기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계략적인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 1이니까 1 마이너스 4에서 1 사이니까
최소값을 m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최대값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3 떨어져 있고요. 1은 2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4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겠네요. f-4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최대는 여기 넣으면 16 빼기 8 빼기 1이 되고, 그러면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m 더하기 m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보겠습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 f와 g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f와 g는 2차 함수인데 x제곱의 개수가 1이네요. 첫 번째 조건, 2차 방정식 f와 g를 더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은 두 실근 1과 3을 갖는다. 그리고 2차식을 곱했으니까 이건 4차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4차 방정식은 세 실근을 갖는다. 셋 중에 하나는 중근인가 봅니다. 자, 이때 k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fx를 2차식이니까 x제곱 1이라고 하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형태고, gx 역시 cxd 형태인 것은 우선 첫 번째 조건에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fx도 gx를 이렇게 더하면, f와 g를 더하면 x제곱이 2개이고 a 더하기 cx b 더하기 dx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두 실근 1, 3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최고차항이 2고 x 빼기 3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에 1을 대입해보면 f1과 g1은 0이고, 그리고 f3과 g3도 0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 조건에서 fx와 gx를 곱하면 세실근을 갖는다. fx와 g를 곱하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1차식 곱하기 1차식인 텐데, 그러면 어쨌건 4차항의 개수는 1이고 근을 3개를 갖네요. 그럼 x 더하기 1, x 빼기 1, x 빼기 k고, k고 뭔가 여기가 제곱이거나 또는 여기가 제곱이거나 하는 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또 다른 근을 갖거나 이런 4차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x에다 1을 대입하면 0입니다. 즉, 요 두 개를 가지고 연립을 해보면 더해서 0이고 곱해서 0이면 이것을 연립하면 f1도 0이고 g1도 0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f가 이런 형태고 g가 이런 형태였는데, 사실은 f는 최고차항이 1이고 1이라는 하나의 근을 갖고 p라는 다른 근을 가질 수 있고요. g도 1이라는 근을 갖고 q라는 다른 근을 갖는 이런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의 두 식을 곱했을 때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x 빼기 1이 두 개가 있고 x 빼기 p, 여기서 f의 3과 g의 3을 대입하면 0이라는 얘기 나왔네요. 그럼 여기 한번 f3을 대입해 보면 3은 2 곱하기 3 빼기 p가 되고, g3은 2 곱하기 3 빼기 q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f3, g3을 대입하면 3이니까 4, 그리고 3 빼기 p, 3 빼기 q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를 합하면 0이라고 했죠. 그러면 2에 2로 묶고 6 빼기 p 더하기 q는 0이니까
이거로부터 P 더하기 Q는 6. 자, 주어진 4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 형태를 잘 살펴보면 마이너스 1을 가져야 되니까 P가 마이너스 1 또는 Q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네요. 그럼 만약에 첫 번째 P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Q는 7이 되고, 두 번째 Q가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P는 7이 되네요. 자, 그럼 어쨌건 간에 함수는 함수가 아니라 4차 방정식 f 곱하기 g라는 거는 x 빼기 1이고, 하나가 x, 만약에 p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렇게 되고 q가 7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어쨌거나 요런 p가 q가 어쨌건 간에 f 곱하기 g의 4차 방정식은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k는 요 4차 방정식의 한 실근이기 때문에 k는 7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5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방정식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또 다른 방정식의 두 허근을 오메가로 나타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다. 이때 a, b, c, d는 다 실수이고요. 자, 그럴 때 a, b, c, d를 다 더한 값은 얼마인가? 자,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x3제곱 빼기 1의 방정식이니까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고, 여기서 한 허근 오메가라고 한다면 그 오메가는 바로 여기 2차 방정식 요곳의 한 허근입니다. 그 허근 하나 구해보죠.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인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루트 3i가 하나만 선택해서 그것을 오메가라 해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주어진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오메가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x 더하기 세제곱 빼기 8은 0이라는 방정식의 허근을 구해보면 x 더하기 3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이고요. 인수분해 공식에 따라서 x 더하기 3 빼기 2, 그 다음에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괄호는 x 더하기 이게 3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3이 아니라 1이네요. 3이 아니라 모두 1이 됩니다. 1, 1입니다. 자, 그러면 x 빼기 1이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2x 더하기 6이라고 인수분해가 되고요.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은 0입니다. 자, 이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은 여기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허근을 구하면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루트 3i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요것을 오메가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오메가 루트 3i를 2를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여기 루트 3i를 여기 루트 3i 한번 넣어보면, 자, x라는 것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대신에 2오메가 더하기 1이 되고요.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2오메가 빼기 1, 또는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입니다. 마이너스 빼기 1이 되네요. 그러면 2오메가 빼기 1,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오메가 빼기 3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방정식을 오메가로 표현을 해봤고, 여기서 나오는 게 a, b, c, d가 되겠습니다. 다 더하면 여기서 1이 나오고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A, B, C, D.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8번 풀어보겠습니다. 200개의 복소수가 이렇게 있고요. 조건 G1은 3 더하기 4i고 나번은 이렇게 복잡한 좀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G200을 한번 구해 봐야 되겠네요. 자, 우선 이런 경우는 200개의 복소수를 다 못 구하니까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C1이라는 것은 3 더하기 4i라고 나와 있고 G2를 한번 보면 1 빼기 G1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G3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G3는 G3는 1 빼기 G2분의 1인데 지금 1 빼기 G2가 이거로부터 1 빼기 G2가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G1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것은 1 빼기 G1분의 1 빼기 G1의 빼기 1이 되고 이것을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면 G1 빼기 1이 되네요. 자, 이것이 바로 여기 밑에 들어가야 되니까 역수가 되면 G1 빼기 1이 되고 1 빼기 G1분의 1 G3는 이런 식으로 G1으로 나타냈고 G2도 G1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G4를 한번 보면 1 빼기 G3분의 1인데 자, 그것은 이거로부터 1 빼기 G3을 하는 것은 좌우변 넘기면 G1분의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1 빼기 G3의 역수를 구하는 거니까 바로 여기 역수이죠. G1이 됐네요.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G5라는 것은 1 빼기 G4분의 1인데 지금 G4가 G1이니까 1 빼기 G1분의 1이 되었네요. 자, 이거가 어떤 거였죠? 여기 있네요. 바로 G2입니다. 자, 이제 뱅글뱅글 돌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노냐면 G1과 G4가 똑같고요. 그쵸? G2가 G5가 똑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3씩 커지는데 3K 더하기 1 K가 0부터일 때 G3K 더하기 1이라는 것은 모두 G1과 같습니다. 단 K는 정수고 0보다 같거나 큰 정수이면 모두 다 3 더하기 4i가 된다는 규칙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G200에 가까운 복소수를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3K 더하기 1이 200보다 작을 때 K가 얼마인지 한번 보면 199고 199에 3618 19 3618 그럼 K가 66보다 가까워 작아야 되겠네요. K가 66일 때 3K 더하기 1이 얼마? 99가 되네요. 즉 Z199는 G1이랑 같다는 얘기고 여기가 G1이고 199고 200이 요거랑 같습니다. 즉 따라서 G200이라는 것은 G2인데 G2는 1 빼기 G1분의 1이 나오죠. 그것은 아까 1 빼기 G1분의 1이라는 것은 1 빼기 G1분의 1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2 더하기 4i분의 1이고 이것을 분모를 유리할 좀 해보면 마이너스 1에 2 더하기 4i 2 빼기 4i를 결례를 곱하면 분모는 4, 4, 16 4, 1, 4, 20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4i 즉 10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i고 자
이게 바로 P 더하기 QI인데, 자, PQ를 우선 더해야 되겠네. P가 1호부터 P는 10분의 마이너스 1이고 Q는 10분의 2고, 그러니 P 더하기 Q는 10분의 1이네요. 따라서 10분의 1에서 100을 곱하면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8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8개 점 A, B, C, D, E, F, G, H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정사각형, 작은 정사각형 EFGH 넓이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첫 번째 두 사각형은 모두 정사각형이다. 예, 빨간색 정사각형, 초록색 정사각형, 둘 다 정사각형이고요. 그리고 A, B, C, D, E, H는 원 위에 있다. 예, 원 위에 있는 점이네요. 그리고 A, D, F, G는 한 직선 위에 있다. 네, 정사각형끼리 이렇게 딱 마주쳐 있고, 그리고 큰 정사각형은 원에 내접해 있고, 작은 정사각형은 이 큰 정사각형과 원의 호 사이에 이렇게 내접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럴 때 일단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지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조선을 좀 몇 개 그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그어 보고요. 원의 중심이 여기가 찾았네요. 이게 원의 중심 O라고 하고, 이게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직각이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 큰 정사각형 한 변에는 길이는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조선을 하나 더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점에서 EH, 작은 정사각형의 변 위에 중점까지 그은 EH의 중점입니다. 이 중점을 M이라고 하면 M은 큰 원 위에 있는 게 아니라 EM과 MH가 같은 길이에, 즉 E와 H의 중점을 M을 잡아보겠습니다. M은 원 위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보조선을 하나 더 그어보면 원 위에 있는 점 E에서 이 원의 중점까지 있는 보조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으면 우선 검은색으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는 길쭉한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1이 되고요. 그리고 이 지금 작은 정사각형 한 변에 작은 정사각형, 즉 뭐냐면 정사각형 EFGH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M은 2분의 x가 되겠네요. 반이니까. 그쵸? 그러면 저 길쭉한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는 2분의 x가 되는 거고, 여기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1인 거고, 지금 문제는 여기 m에서 5까지의 길인데, m에서 5까지 길이는
여기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이 1이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루트 2분의 1입니다. 즉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자,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수직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2의 전체 루트 2의 반입니다. 반이니까 2분의 루트 2 또는 루트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M에서 여기까지 큰 정사각형의 그 한 변 위까지 요 점까지 거리는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이죠. 이제 X입니다. 이게 바로 X. 요만큼 X입니다. 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겠습니다. 자, 빗변의 제곱은 2분의 X의 제곱 더하기 X와 여기 X와 루트 2분의 1에 더한 것의 제곱.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죠.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1은 4분의 X제곱 더하기 X제곱 2분의 1 2a b 루트 2x 이렇게 나오네요. 자, 계산하기 전에 편하게 양변에 4를 곱해 보겠습니다. X제곱 4 루트 2x가 됩니다.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더하기 4 루트 2x 빼기 2가 되었네요. 그러면 근해 공식에 따라서 이게 짝수니까 5분의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2 요것의 제곱 8 빼기 AC 10 하면 5분의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이니까 3 루트 2가 됩니다. 근데 x가 무조건 양수여야 하죠. 따라서 x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5분의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3 루트 2, 즉 5분의 루트 2여야 하고, 따라서 작은 정사각형 EFGH의 넓이는 요것의 제곱이죠. 2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26번 풀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근을 오메가를 할 때 자연수 n에 대하여 f of n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이때 f1부터 30까지 함수값을 다 더해서 구하시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x제곱 빼기 x 더하기를 한근 오메가니까 오메가를 대입하면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자, 이 두 가지를 알고 있고, 또 이 식으로부터 오메가 빼기 1은 오메가 제곱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오메가랑 같죠. 그리고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 그러면 F1부터 한번 어떻게 되나 보죠. F1은 오메가 빼기 1 대신에 오메가 제곱을 넣고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대신에 오메가를 넣고요. 그리고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렇게 되네요. 네, 일단 1을 구하기 전에 오메가 fn부터 먼저 간단히 한 다음에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2n 더하기 오메가 n 더하기 마이너스 n 제곱이죠. 자, 이제 f1부터 구해보면 f1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빼기 1이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빼기 1이고 더하기 하면 2오메가 빼기 2가 됩니다. 자, 이제 F2를 한번 보죠. 이 규칙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를 하면 오메가 4제곱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짝수죠.
그러면 오메가 4제곱,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지금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어서 이 조건에 의해서 0. 세 번째를 한번 보자. 오메가 6제곱 오메가 세제곱 빼기 1이죠. 홀수니까. 그러면 6제곱은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1,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네 번째,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오메가 8제곱, 오메가 4제곱 더하기 4가 짝수니까 1. 자,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6제곱의 제곱을 더한 거고, 오메가 4제곱은 세제곱 마이너스 1에 하나죠. 더하기 1. 자, 그러면 0이 되네요. 자, 다섯 번째. 오메가 10제곱, 오메가 5제곱, 5가 홀수니까 마이너스 1. 오메가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 자,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빼기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제곱 빼기 1이니까 그거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2 오메가. 자, F6을 구하면 12, 6, 짝수니까 1 이렇게 됩니다. 12제곱은 6제곱이 1이었죠. 아까 여기서 그거의 제곱이니까 1, 6제곱이니까 또 1, 1은 1, 그래서 3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드디어 7제곱을 한번 보면 오메가 14, 오메가 7제곱, 7이 홀수니까 1. 자, 14제곱은 오메가 제곱 같고요. 12제곱에 2개니까, 그쵸? 그리고 오메가 7제곱은 6제곱에 하나 더 빼기 1.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뭐랑 같냐? 지금 F1이랑 동일하고요. F1이랑 동일하고, 여기 보면 바로 2오메가 빼기 2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F8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F2랑 같은지만 확인해 보면 이제 뱅글뱅글 도는 주기가 되는 거죠. 16, 8 더하기 짝수 16이니까 F15에다가 오메가 15제곱이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6제곱은 1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자, 드디어 0이 되었네요. 0이라는 거는 F2랑 같습니다. 자, 이제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1, 2, 3, 4, 5, 6 이렇게 돌고, 다시 또 F7이 F1과 같고 8이 F2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2 6배수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거로부터 F1과 F2와 F3과 F4와 F5와 F6을 더하면 이 주기로 돌기 때문에 이 한 주기 값만 우선 더해 보겠습니다. F1은 2오메가 빼기 2고요. 2는 0, F3은 마이너스 1, F4도 0, F5는 마이너스 2오메가, F6은 3 이렇습니다. 3. 자, 그러면 이렇게 소구가 되고 이렇게 해서 0이네요. 자, 그러면 F1부터 F6까지 쭉 더한 게 0이면 F7부터 F12까지도 0이고 또 F13부터 F18까지 0입니다. 그러니까 6을 주기로 계속 더하면 0입니다. 그런데 지금 F1부터 30까지 더했네요. 자, 6, 5, 30. 지금 이 구하는 식은 F1 더하기 F2 더하기 F30이라는 거는
F1과 F2와 F6까지 더한 거를 5번 반복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0이죠. 0 곱하기 5는 0입니다. 자, 다음으로 27번 4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네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각각 수직선 위에 4점 PQRS의 좌표이고, 이 4점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을 때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정한 순서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이제 수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럼 우선 4차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구해봐야 될 텐데, 우선 이쪽 가로에 있는 2차 방정식을 먼저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A 빼기 3, A 더하기 3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EX A 빼기 3, A 더하기 3 그러면, 자, 이것은 EX 더하기 A 빼기 3 EX 더하기 A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거로부터 그는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되고, 또는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자, 그러면 4차 방정식 그는 이제 다 구했네요. x는 0이 있고, 이거로부터 x는 3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크고 작은지를 대서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우선 수직선 위에 이렇게 보죠. 첫 번째 수직선 위에 일단 0과 3이 이렇게 있고, 둘 다 이 근과 이 근이 둘 다 0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A 빼기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A 더하기 3보다 더 작겠네요. 이 대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간격으로 이쪽이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간격이어야 하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 간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로부터 마이너스 A 더하기 3은 마이너스 3이어야 되죠, 좌표가. 그리고 A 더하기 3은 마이너스 6이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로부터 마이너스 A 더하기 3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A는 9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A가 9가 되는지 한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0이고 A를 넘기면 9가 되었습니다. 둘 다 만족을 하네요. 자, 그러면 A가 9인 경우에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됐고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수직선 위에 이번에는 0과 3이 이렇게 있고, 요 사이에 하나씩 들어간다고 볼 때,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여기 있고,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격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야 되고,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은 플러스 2분의 3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간격이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양변을 마이너스 1 곱하면 A 더하기 3은 3이고 A는 0이네요. 자, 이것도 양변에 1을 곱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3은 3. 역시 A가 0입니다. 자, 당첨됐네요. 이것도 됐고, 세 번째. 이번에는, 그럼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두면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0, 2분의 1, 3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세 번째로 돌아와서 0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3이 여기 있고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여기 이렇게 등간격이 있을 때 한번 보죠. 그러면 0, 1, 2, 3 여기가 1이고 2고 이렇게 돼야 되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이게 바로 1이고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a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고 a는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자, 이쪽에서도 똑같이 4고 a는 마이너스 1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즉 요 두 개가 0과 3 사이에 있는 이런 경우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0이 있고 3이 있고 마지막이 아니라 0이 있고 3이 있고 여기 하나씩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3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 이렇게 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3이니까 요거는 2분의 3이겠네요.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은 2분의 3이 돼야 되고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등간격이 되어야 하니까 바로 오른쪽에 있는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은 요 숫자 2분의 3의 3배가 되어야 되죠. 3배. 그러면 양변에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a는 역시 마이너스 만족합니다.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이라는 것도 성립하고 그런 경우에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파는 0, 베타는 2분의 3, 여기는 3, 여기는 델타는 2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0이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등간격으로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3이고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 그럼 여기가 3이니까 6,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6이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3이고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은 9. 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a는 마이너스 15. 이 경우도 마이너스 15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18이 되고 a는 마이너스 15 되네요. 네, 됐습니다. 이 경우도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잡으면 되겠네요. 0, 3, 6, 9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4차 방정식이 4차 방정식이 좌표 위에서 등간격으로 떨어져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경우에 실수 a 값은 지금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자, 9 a는 9 그리고 마이너스 15 그리고 마이너스 6 그리고 0이 있었네요. 자, 이 네 경우만 됩니다. 그 경우에 실수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다 더해야 되겠네요. 자, 다 더해보면 자, 마이너스 9가 9가 아니고 9와 마이너스 15와 0과 마이너스 6을 하면 마이너스 12가 답이 되겠습니다.